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1인 브랜드를 만들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힘을 합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다음 책은 어떤 장르로 내실지 너무 궁금해지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실지 막 너무 궁금해지는 다음 달에 느낌이. 3월 달에 다시 부동산 책이 한 권 더 또 정말요?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네. 뭔가 이 사이클이 빨라지면 책을 내는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님들이 이렇게 저희 다독자족에도 나오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음. 이 그런 노하우들이 예. 이 책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겪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계속해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 꾸준히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면 또 그게 하나의 책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내겠다 생각하고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나만의 경험들을 녹여내면은 책을 출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의 SNS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초격차 성공 수업에서도 가장 크게 드리는 메시지가 자신만의 SNS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네. 발표를 하고 그러죠. 선생님 발표 드리고 네.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격차로 어떻게 성공하는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제 1순위 꿈이 퇴사라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퇴사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오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다. 왜 퇴사를 결심했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크게 3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잘리기 전에 미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셋째는 내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이다. 그들의 퇴사 후 로드맵은 무인 매장 창업,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사업, 전업 투자, 유튜버 등 다양한데 기업을 차리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봐서 대부분 1인 기업가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퇴사 후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도전하려니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간이다. 1인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실 분을 모셨다. 만약 여러분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로사님은? 네, 제 거 읽어볼게요. 유근용 저자님은 이번에 2번째 만남이다. 나에게는 3번째 만남이기도 하다. 유근용 저자님의 2015년도 발간 책인 일독일행 독서법을 과거에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마치 그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2022년에 초격차 성공 수업을 읽으며 일독일행, 즉 한 권의 책을 읽으며 하나의 실천을 하는 독서법이 어떻게 초격차를 만드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2015년에 저자는 강한 의지력이 매우 인상적인 청년의 느낌이었다면 7년 후에 그는 경험과 성공을 밀도 있게 쌓아오며 전해줄 말이 많은 고수가 된 느낌이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화해온 과정이 눈물겹고 또 지독하리 많지 끈질기다. 그가 직접 스스로를 위해 지었다는 닉네임 초인 용쌤처럼 그는 초인처럼 살아왔다. 1인 브랜딩의 시대이다. 초격차 성공 수업에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1인 브랜딩에 성공한 2명의 작가의 노하우가 담겼다. 정말 무얼 해야 할지 몰랐고 막연했지만 실행력 하나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 경제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격파해버린 2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막힘을 뚫을 수 있는 실마리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감동이네요. 진짜 저는 일독일행 독서법에서 읽었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 청년의 그 의지가 막 불꽃 의지 이런 게 불타는 되게, 열정 너무 인상적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약간
고수가 되신 느낌. 어. 그래서 조금 더 진득하게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네. 되게 많은 경험을 하신 거죠. 네, 그 사이에. 맞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초격차로 성공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군대에서 21살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아,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책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었던 게 한 28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성공한 CEO 이야기라든지 뭐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1년에 한 520권까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뭐 회사도 없었고 내세울 스펙도 없었고 누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하철에서 진짜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경련이란 게 처음으로 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한번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자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내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그런데 책을 당장 읽는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뭐 밑에서 열심히 또 하면은 뭔가 그 사람들이 또 끌어주기도 하고 뭐 날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었죠. 근데 내 실력이 없으면은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예로는 이용만 당하다가 내쳐지는 경험들도 저도 좀 이렇게 몇 번이 있었었어요. 열정은 있는데 실력은 없다 보니까 네. 또 책에도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 밑에 들어가면은 남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었잖아요. 그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한 31살, 32살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 어차피 스펙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홀로 이 세상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지금의 어떤 유명 유튜버처럼 파워블로거들이 인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고 힘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한번 나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블로그를 해야지 했는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글이란 걸 써본 적도 없었고 맞아. 또 막막하죠. 유튜브 처음에 촬영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이상해. 거기서부터 예, 장벽에 부딪혔었어요. 네. 근데 계속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어떤 관심사 다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도서 리뷰라든지 책은 꾸준히 읽었으니까 좋았던 문장들도 좀 몇 개 올리고 그리고 영어에 그때까지는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영어 명언 같은 것도 올리고 또 그때는 건강이라든지 채식 쪽에 또 그 관심이 많아서 채식 관련된 어떤 좋은 글이라든지 유용한 정보들 올리고 네. 적게는 하루에 3개에서 많게는 진짜 9개까지 올렸었어요. 예, 물론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졌죠. 이것저것 막 올리고 그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하루 방문자 수가 처음에는 뭐 1명, 5명, 10명이었다가 네. 어느 순간 3개월 정도 뒤부터 1000명, 많게는 2000명, 어떤 날은 3000명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그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많이 바뀌긴 했었는데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었어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블로그를 보면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도서 리뷰라든지 책 추천이라든지 독서 노하우라든지 자기 개발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이 블로그 영역에서 지금 노출도 잘 되고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댓글이라든지 공감들도 조금씩 많아지니까 다른 것들은 내치면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꾸준히 뭔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든지 내 생각들이라든지 책 읽고 좋았던 것들 또 실천했던 것들을 그냥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청년으로 조금씩 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년 넘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간간히 특강도 한 번씩 들어오고 또 포스코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게 결정적 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사내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개발 칼럼을 연재해 달라는 거예요. 와, 충격이었었죠. 포스코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네. 나한테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 편 올릴 때마다 20만 원씩 또 와. 그 원고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또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담당자분한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아시고 연락을 주셨냐. 그러니까 뭐 블로그 봤는데 뭐 공감이라든지 뭐 댓글 수도 많고 방문자 수도 많고 이런 쪽으로 전문가인 것 같아서 자기가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나만의 영역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가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다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읽고 반응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거는 이제 5년 정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죠. 지금 올린 것들 컨텐츠화해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내 컨텐츠가 이거 먹히는 건가? 그때 이제 출간기획안이란 걸 제가 잽싸게 만들어서 여러 출판사에 한 150군데인가 200군데다 한번 뿌려봤어요. 일단 양들이 다 장난이 네, 아니에요. 그냥 쫙 뿌려봤어요. 그냥 뭐라도 걸려라. 네네. 그랬더니 이제 한 20몇 곳에서 연락이 온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몇 개 추려가지고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내 책을 가장 잘 만들어줄 것 같은 출판사와 이제 일독일행 독서법이란 책을 계약을 맺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어떤 브랜드가 책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초가 잡히게 된 거예요. 와.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붐업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본 거였고 네. 강의도 정말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님 느낌?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첫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웃분들이 처음에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5건, 막 10건 사주시는 와. 분들도 찐팬이 계셨고. 많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계발 2위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 쓴 책이었었는데. 근데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책들이 다 뻗어 나가잖아요. 네. 또 1차적으로 도서관 사서분들한테 연락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강의.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었는데 요 도서관에서 좀 초청해서 강연 좀 열어달라 그렇게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고 그래서 지방이고 뭐 서울이고 가리지 않고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러만 주면 다 내려갔어요. 근데 지방에 계신 그런 강연 담당자분들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저자를 초청을 하려면 네. 너무 힘들대요. 다 안 오려고 하신대요. 근데 저는 체력도 왕성하고 네, 불러만 줘도 감사했고 네. 그래서 내려가서 열정적으로 강연을 했죠. 근데 이제 반응이 또 감사히 좋아가지고 후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 분들이 다 순환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도서관에 있다가 네. 저 도서관에 가고 네. 다른 지역 도서관 가면서 갈 때마다 초청을 또 해주시고 또 지방에 계신 강연하시는 분들 그 잡는 분들의 특징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열정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가 추진을 해서 강연을 열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오나요? 예, 본인한테 가다 보니까 네네. 어디서 누군가 강연했다고 하면 네. 그 담당자한테 꼭 전화를 해요. 확인하고. 강연 괜찮냐, 호응 좋았냐. 근데 저는 이제 호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검증이 계속해서 하죠. 됐구나. 예.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 강연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 어떤 날은 광양 쪽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거의 한 열흘 동안 17개인가를 잡아주신 거예요. 네, 강연을? 네, 하루에 하나도 아니고. 네, 이날은 뭐 이제 예. 중학교, 고등학교 뭐 예, 2개, 예, 예. 거의 광양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곳들은 다 돌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강연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최고로 쳐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연 150회 이상 강연을 하게 되면서 강연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아. 그때 네. 당시. 요즘은 코로나라서 어때요? 강연에 그렇죠. 지금 대한 게?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제가 만약 현재에 안주를 하고 음. 강연 계속 들어오니까 소개 잘 들어오니까 난 이대로 먹고 살면 돼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 완전 망했을 거예요. 완전. 그러게요. 왜냐면 음. 연 150회 정도 했었던 최소 100회 이상 했었던 강연이 재작년에 10회로 줄고요. 작년에는 한 5회 정도. 네, 세상에. 완전히 줄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타격이 이것만 하고 있었다면 엄청 심했었겠죠. 네, 하지만 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재테크 쪽으로 네. 계속 방향 전환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독서 멘토나 이런 독서 활동하시던 초반에는 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데 막 성공이나 이런 네. 자기계발책 그다음에 뭐 인문학 책 이런 것들을 막 다루다 보니까 좀 헛헛함이 있었다. 어. 이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그 열심히 네. 하는데 내 삶에 너무 부족함이 음. 큰데 네. 그런 너무 큰 성공이나 어떤 삶의 어떤 위안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았었나요? 예, 맞아요. 왜냐면 네. 독서 모임도 되게 열심히 했고 예전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은 돈은 뭐 당연히 따라온다. 네. 안 따라오더라고요. 어. 네, 왜냐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 독서 모임이라든지 자전거 모임, 봉사 모임, 뭐 네. 문화유적 답사 네. 모임, 제가 어떤 카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회원분들하고 열심히 했어요. 새벽 독서 모임도 하고. 근데 제가 사업가 마인드도 없었고 네. 예, 무작정 예.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돈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계기로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죠.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넘쳐 흐를 때 도와주면 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넘쳐 흐르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이쪽 분야에 미친 듯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네. 이걸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는 어떤 재미난 일을 그 이후에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들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안 될 뿐이지. 예. 그럼 어떻게 현실화시킨 건지. 그래서 네. 작은 성공들을 계속 네. 저는 이루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다 보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은 성공이라 치면 오늘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이어리라든지 수첩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것 먼저 다 끝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서 아니면 또 운동하면 구체적으로 팔굽혀펴기 몇 회, 책은 뭐 몇십 페이지 읽기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뭔가 깨달음도 있겠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또 몸이 좋아지겠고 이런 작은 성공들 작은 성취들을 계속 이뤄나가다 보니까 이게 점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난 뭐래도 다 잘할 자신이 있어. 꾸준히만 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